100%는 아니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잘 맞춰줄 수 있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연애의 성공 확률을 확 높이고 싶으시다면 목표가 있는 여성을 만나세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불의 파람입니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게 끌리고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성에게 관심 없는 척하지만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죠. 사람의 기본 욕구가 식욕, 성욕, 수변용인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면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 나랑 스타일이 다르구나, 나랑은 좀 다르네, 이 이상으로 정말 이상하고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확 높여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애 파란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한테 괜찮은 이성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랑 취향, 취미, 음식, 성향, 연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연애는 맞춰가는 거예요. 나에게 완벽한 맞춤 이성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고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생각해요. 나는 이 이성이랑 정말 잘 맞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랑 성향이나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사람마다 정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더 끌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취향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든 비슷한 사람을 만나든 솔직히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 맞춰줄 수 있느냐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자 연애에서 결혼까지 나아갈 수 있는 키포인트죠.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얼만큼 맞춰줄 수 있을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겪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애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다들 맞춰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죠. 근데 200일, 300일, 1년 지나면 조금씩 본색이 나타나죠. 하나 예로 들면은 남자들이 주로 연애 초중반에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집에 잘 데려다줘요. 그러다가 300일이나 1년 지나면 오늘은 집에 각자 가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안 데려다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서 마음이 식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에 데려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면 정말 고마운데 이거를 이해 못해주는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 헤어짐의 수순을 밟는 거겠죠. 그럼 연애 초중반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춰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거 말고, 연애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내 실속 다 챙기려고 하는데 상대방만 나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잘 맞춰줄 수 있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연애의 성공 확률을 확 높이고 싶으시다면 목표가 있는 여성을 만나세요. 목표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썸 타면서 술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툭 던져보세요. 나이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목표가 있어? 라고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대기업 취업이 목표다, 공항에서 일하고 싶은 게 목표다, 토익을 따는 게 목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오, 어디 대기업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어디 직무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공항 쪽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공항 무슨 직무? 아, 공항지상직. 공항지상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상대방이 토익을 따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토익은 뭐 때문에 따는 거야? 몇 점이 목표 점수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대통령이 목표라고 말해도 좋아요. 다만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이거는 헛된 꿈에 불과해요. 이렇게 목표가 있고 목표의식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왜 연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까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부분이 없을 순 없겠지만 희생하는 부분이 크다면 결과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연애란 희생이라는 부분보다는 맞춰가는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커야 돼요. 물론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맞춰가고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납득이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상황과 입장을 고려 안 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연애를 두 사람이 하지만 1순위는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럼 왜 목표가 있는 이성을 만나면 연애 성공 확률이 높아질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잘 맞춰줄 확률이 높아요. 자기 자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하고 싶은 게 있겠지,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 하면서 이해를 잘 해줄 가능성이 커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집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집착이 있는 스타일이라면 목표가 있는 사람이랑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과도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집착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든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 기간이 3배에서 4배나 차이가 나요.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한쪽에서 계속 포기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하면 연애 기간 자체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건강한 연애라고는 생각 안 해요. 연애라는 게 두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계속 희생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라는 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중에 한 사람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결국엔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애라고 표현하고 우리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목표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목표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바로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나 꿈도 없는 사람 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닌 목표가 있는 이성을 만나시길 바래요. 부모님이나 친구가 못 채워주는 부분을 이성에게서 많이 채울 수 있고 힘도 얻고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연애를 계속 실패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적인 연애를 할 확률을 확 높이시길 바래요. 물론 목표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잘 걸러서 만나시길 바래요. 저 파라미는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라미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리릭.